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7월 10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60.64포인트 하락한 25,70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7.84포인트 하락한 3,152.09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55.25포인트 상승한 1547.7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다시 썼습니다. WTI 원유는 7월 10일 6시 기준으로 3.28포인트 하락한 39.569로, 브렌트유는 0.02% 상승한 42.39에, 금은 0.7% 하락한 807.90에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1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만 9천 건 줄어든 것으로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9일 코스피는 9.02포인트 상승한 2167.90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3,17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574억 원, 3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 SDI,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 음식료업, 의료정밀 등은 상승했고 은행업, 금융업, 유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6.94포인트 상승한 772.90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232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4억 원, 9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셀트리온 제약, CJENM, HLB,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토오젠은 상승했고 KMW,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는 상승했고 달러원 환율은 119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장에서는 SK바이오팜은 전날과 비교해 11,500원 하락한 2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SK바이오팜은 상장 후 3일 연속 상한가를 포함해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였지만 오늘은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항공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부산까지 중국 노선 재개 허락을 받으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행 운항 재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이 17일부터 주 1회 인천에서 선전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의 인천 선전 노선 재개는 지난 3월 9일 국제선 운항 중단 이후 131일 만이며 인천, 난징에 이어 국내 항공사 중 두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향후 중국 항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 2회까지 증편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8월부터는 인천, 닝보 노선 재운항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민용 한국총국은 지난달 4일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인 여객수가 3주 연속 0명인 항공사에 주 2회까지 증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한중 노선 확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부터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다 최근 확진자가 대폭 줄자 국제선을 풀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3월 29일부터 해외 항공사에게 한 개 노선에 한해 1회 운항만을 허용했습니다. 국제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선양,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에서 창춘, 제주항공이 인천에서 웨이하이를 각각 주 1회 운항했습니다. 이번에 선전, 난징 노선은 운항 재개가 확정되며 한중 노선은 5개로 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대한항공은 25개에서 26개 중국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은 26개, 27개 노선을 각각 운행해왔습니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141호선에서 추가로 10개 노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황금 노선을 잡기 위해 경쟁이 붙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4개월 가까이 3개 노선만 운항됐기 때문에 대기 중인 수요가 많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12월부터 재개하는 인천, 난징 노선 예약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 관계자는 노선 재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몰리며 예약이 높은 편이며 과거 인천, 난징 노선은 매일 운항을 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노선은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등 반드시 필요한 이용객들이 예약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폭락했던 증시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박스권에서 머물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는 3.9% 상승했으며 바이오, 2차전지, 소프트웨어 업종 등 성장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K, 삼성물산, LG 등 지주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도 오랜만에 벗어났고 지난달 말에는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종목별로 보면 아직 매수세가 뜨거워
당분간 종목 슬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는 주로 업종의 변화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주요 선진국 증시는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최근 스마트 팩토리 키엔스, 제약기업인 주가이 제약이 시가총액 10위 내로 새로 진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서비스 기업인 쇼피파이는 코로나19 이후 캐나다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도 금융에서 제약으로 주도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진우 메리츠 종금증권 연구원은 언택트 등 주도주라 지칭되는 소수 종목 중심의 강세를 보면 주가 쏠림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 업종 간, 종목 간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지 않는 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박스권에 머물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2021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서로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1차 수정 요구안을 노사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날 노동자위원 중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대비 9.8% 상승한 9,43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 삭감한 8,500원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는 최초 요구안으로는 노동계는 16.4% 높은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1차 수정안에 따라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1,590원에서 930원으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노동계 요구안이 한국노총 측의 요구안으로 민주노총은 더 높은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들은 이날 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 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 역시 인상안 제출한 뒤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요구했다고 반발하면서 역시 퇴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회의감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영계의 요구안을 코로나19 상황 속의 마스크에 비유하며 경제위기에서 고통에 씨름하는 중소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임위가 오는 16일이 되기 전까지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요즘 카카오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과연 카카오는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9일 유가 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8.38%, 27,500원 급등한 35만 5,5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31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카카오는 7월 들어서만 주가가 32.90%나 올라 같은 기간 주가가 7.68% 상승한 네이버의 수익률을 크게 제쳤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에서도 카카오는 131.60%를 기록해 네이버 54.16%의 2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카카오의 시총은 네이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분의 3 수준으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카카오의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배인 950억 원대로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 역시 네이버를 앞지르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 따르면 카카오의 일본 내 웹툰 관련 자회사인 카카오재팬은 올 6월 들어 일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서 카테고리 내 매출 순위에서 네이버 라인 망가가 지키고 있던 1위 자리를 3차례나 뺐으며 본격적인 1위 경쟁에 들어갔으며 피코마는 올해 2, 4분기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대비 213%나 급증해 올해 10%대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라인 망가와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콘텐츠 경쟁이 글로벌 웹툰 시장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후 언택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웹툰뿐 아니라 광고, 전자상거래 등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 신규 사업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카카오가 본격적인 자회사 기업 공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도 이들의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의 자회사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카카오재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상장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초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오는 8월에서 9월 기업 공개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는 1사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대비 30.9%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예상 기업 가치는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지는 한국 증시에, 카카오재팬은 일본 증시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향후 한국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일본 시장 추가 확대 및 시장 점유율 확보, 기타 글로벌 국가 진출 등의 그림이 가시화된다면 양사의 합산 가치를 10조 원대까지 볼 수 있다며 두 회사의 IPO 가치 상승으로 인한 카카오의 시장 가치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9일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10년 전인 2010년 말 509조 4,074억이었던 것이 현재 791조 5,79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또한 52개였던 5대 그룹 상장사 수도 70개로 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끝없이 변화를 꾀한 결과입니다. 한번 그룹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은 224조 원에서 473조 원으로 시총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 삼성 SDS, 삼성물산 등이 새롭게 상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후 3년 만에 시총 규모가 50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10년 전 현대차 그룹의 절반 수준이던 SK그룹의 시총은 135%나 확대됐습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이 14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증가한 데다 최근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시총이 단숨에 17조 원으로 치솟은 덕분입니다. 반면 111조 원에 달했던 현대차 그룹 시총은 69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룹의 핵심 전략이던 수직 계열화가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자 부메랑이 돼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제철까지 타격을 입힌 탓입니다. 또한 사드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롯데그룹도 시가총액이 2010년 대비 43%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조선 플랜트 관련 기업들은 몸집이 급격히 왜소해졌습니다. 해당 산업이 전성기를 지나 수년째 지지부진한 탓입니다.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 삼성증권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수년간 7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삼성 SDI는 27조 원까지 시총이 늘었습니다. SK그룹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바이오가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시총이 3분의 1 토막난 SK네트워크스와 절반으로 줄어든 SK디스커버리의 부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이 SK텔레콤을 단숨에 뛰어넘을 만큼 그룹 전체로 보면 확실한 선순환 구조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 역시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등 행보가 엇갈렸으며 현대차는 상장사 모두 시총이 줄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2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연쇄 배터리 회동을 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며 위기에 놓인 롯데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임채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는 냉정하지만 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5대 그룹의 10년 뒤 모습도 혁신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도 혁신을 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더욱더 혁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루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